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스카이 태권 명인전 시간입니다. 대한태권협회와 KBS 스카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KBS 스카이 태권 명인전.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태권 명인에 등극했던 여러 태권 명인들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태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곁에 이영복 해설위원과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태권 방송이 지난 6월 13일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 그간에 약 5개월 동안의 방송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동안에 태권이 대중화된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23회 방송을 했고요. 네. 또 재방송까지 한다면은 100회가 넘는 그 방송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께서 태권이 과거의 전통무예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생활 스포츠로서 또는 전문 체육으로서라는 인식을 갖추게 네. 돼서 커다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태권을 알고 계셨던 분도 계셨겠습니다만은 KBS 스카이를 통해서 태권을 익히시고 또 즐기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4명의 태권 명인이 등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네 사람의 명인들은 항상 그 8강전 이내에 들어왔던 선수들이고 네. 정말 그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 또 챔피언이 될 만한 사람이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경기를 보시기 직전에 예선전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본선 경기에 출전을 해서 16강 경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4명의 태권 명인이 탄생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2명의 태권 명인식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1대 KBS 스카이 태권 명인 문영철 선수와 2대 명인 장인재 선수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스튜디오에 문영철 선수와 장인재 선수가 나란히 지금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데 우리 문영철 선수는 지난 KBS 스카이 태권 1대 명인에 등극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 그때 아마 첫 그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예, 초대 명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좀 받아서 좀 영광이었고요. 네. 요즘은 대통령기 이제 준비한다고 열심히 운동 중에 있습니다. 네. 체급별 경기에서 상당히 우승을 많이 했지만 체급 없이 무체급으로 한 경기는 이번에 처음 우승을 했죠. 예, 예.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무체급 경기였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됐을 것 같고 특히 TV 중계를 통해서 태권이 이제 여러분께 소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TV 중계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직접 개인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TV 중계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대한태권협회 치육회 공연단 소속이기 때문에 네. 방송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담감은 갖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오늘도 전혀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침착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바로 옆에는 우리 장인재 선수 2대 KBS 스카이 태권 명인에 등극을 하셨었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뵙는데 네. TV로 뵙는 것보다 더 견고해 보이시고요. 아주 남자다워 보이시는데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고요. 예. 굉장히 미남이신데. 예. 경기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두뇌 플레이를 잘하고요. 또 이 자기의 어떤 이 체격 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할 때는 키가 좀 작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직접 뵈니까 그렇게 키가 작아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말씀 평소에 많이 들으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생각보다 TV에서보다 키가 크다고 예. 이렇게 많이 주위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태권을 시작하셨을 때 아마 제가 유도를 전공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인대 총학생 회장 출신이기도 하고 네. 또 학생 민주화 운동도 열심히 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권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군 제대하고 예. 우리 선배들이 태권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같이 태권 동아리 흐르는 물처럼을 만들면서 태권을 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유도 선수 출신이었는데 태권을 접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을 선택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어떻습니까? 하면 할수록 이렇게 느끼는 사실이지만요. 이 태권을 하면서 정말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 선조들의 이 더불어 함께하는 이 네. 정신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저희 몸에도 맞고 그리고 이 정신도 맞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운동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말씀도 너무나 흐르는 물처럼 그 동아리 예. 이름처럼 말이죠. 아주 잘 하시는 두 분이십니다. 그 두 분이 이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개인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문영철 선수가 일대 KBS 스카이 태권 명인에 등극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발차기를 할 때 아주 현란한 그 발차기 모습을 보여서 네.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감탄을 자아낸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명도 비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문영철 선수인데 저희가 처음으로 방송을 했던 경기가 최고 수전 경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 문영철 선수가 아쉽게도 준우승을 차지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치우프에서 함께 수련을 하고 있는 후배인 김현준 선수에게 네. 아깝게 패하고 말았죠. 그때 이야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김현준 선수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명인전에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대결 구도가 짜여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느낌이 자세히 어땠습니까? 처음 최고 수전 때는 어떤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후배한테 졌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솔직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회 KBS 명인전에서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아마 그때 느낌이 생각이 나셔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부담감을 갖고 이제 KBS 스카이 1회 명예인에 등극을 하기 위해서 16강 경기, 8강 경기를 계속 갖는 모습인데 서상신 선수와의 경기가 8강 경기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서상신 선수도 전수관을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선수로서 대단한 선수거든요. 네. 그 선수를 맞이해서 지금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죠. 밥발따기로 이기셨는데 예. 별명이 비각이고 특히 이제 김명진 선수와의 4강 경기에서 대단한 그 정신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때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경쟁 의식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김영진 선수를 예. 응원하는 꼭 이겨야 되겠다. 결승에서 이제 김현준 선생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승에서 저번 최고 수전에 서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이 모습 기억나시나요? 예. 결승 경기의 모습인데 배목치기, 예, 밥발따기를 팔발따기. 자 다시 봐도 아주 긴장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같이 두 선수가 그야말로 사력을 다했던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최고 수전에서도 그랬고 이 명인전 결승에서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1대1 또 2대2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승 5판째에 가서 결판을 냈던 네. 그러한 그 정말 긴장된 그 경기였었죠.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곁기를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이때는 힘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체력이 거의 고갈된 상태였죠. 거리를 했는데 네, 좋은 기회였습니다만은 예. 그 체력은 고갈돼 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정신력으로 끝까지 경기를 했던 문영철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쾌감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예, 이겼다는 뭐 쾌감보다는 좀 힘들다는 솔직히 네. 힘들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유난히 이 경기에서 밥발따기가 많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이 선수들이 자기가 잘 먹혀드는 그런 기술이 느낌이 왔다면은 그걸 자꾸 쓰게 마련이죠. 네, 마지막 우회전이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이 한 판에서 이제 1대 KBS 스카이 태권 명인이 탄생하는 순간인데 두 선수 모두 아주 힘이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나거리 두루치. 주고받고 김현준 선수도 이 발질이 대단히 좋은 선수 아닙니까? 예. 김현준 선수 개인적으로 김현준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현준 선생 같은 경우는 닭거리. 짧은 시간 안에 이번에는 페인트 모션을 쓰면서 옆으로 급성장한 빠지면서 선수로서 들려고 자기가 했는데요. 꾸준히 노력해서 우선 이 아주 성실한 발차기를 잡히면 안 선수라고 되겠어요. 평가를 합니다. 예, 지난 대회에서는 두 선수가 네 번을 예, 지금 잡아서 자 마지막 이제 이 경기를 보시는데요. 저럴 때 이 두 선수가 너무 지체가 있죠. 저럴 때 선수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문영준 선수는 어떻게 생각했죠? 저 상태에서 마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죠?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 꼭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결국 이제 현실로 나오는 상황인데 3대2로 김현준 선수를 누르고 제1대 KBS 스카이 태권 명인에 등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대 명인이 됐는데 지금 화면을 다시 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표정이 긴장되어 있는 표정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양이죠. 네. 우리 장희재 선수가 이 장면을 함께 봤는데 예.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문영철 선수가 이길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 그러셨나요?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김현준 선수도 굉장히 잘하지만은 예. 문영철 선수가 좀 더 한 수 위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우리 문영철 선수가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같이 나오셔가지고 저런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또 학교가 같은 용인데 선후배간이니까 예. 동료의식이 좀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많은 시청자들께서 문영철 선수와 김현준 선수는 라이벌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결국 이제 1대1 상황으로 최고 수전과 1대 KBS 스카이테kken 명인전에서 1대1로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두 선수가 이 결승전에서 마주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 마지막 이 승부는 아직까지 가름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대 KBS 스카이테kken 명인의 문영철 선수가 등극을 했고 이제 2대 KBS 스카이테kken 명인의 지금 소개가 돼 있는 장희재 선수가 등극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장희재 선수가 2대 KBS 스카이테kken 명인에 등극한 것에 대해서 예.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문영철 선수가 2대 명인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2대 KBS 스카이테kken 명인에 등극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느낌이 어떠셨나요? 그 당시의 느낌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예. 참 이 운동을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2회 대회를 위해서 좀 우승할 수 있었던 거는 어느 운도 따라줬던 것 같았습니다. 네. 사실상 장인재 선수가 태권 선수 경력도 짧고 하기 때문에 장인재 선수가 명인위에 오르리라고는 사실 기대를 한 선수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 당시에 김현준 선수와 문영철 선수가 다시 한 번 더 재격돌을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그 기대를 가졌었는데요. 의외로 장인재 선수가 정말 일치월장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아주 순식간에 이대 네. 명인을 차지하고 말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장희재 선수가 우승을 한 것은 태권판의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를 예고를 했던 그런 대성과도 같은 우승이 아니었나 싶어서. 뭐 돌풍을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계 방송을 하면서 말이죠. 다른 선수에 비해서 신체 조건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또 유도를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떨까라고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경기를 보니까 아마 저희가 소개를 했던 선수 중에는 가장 승률이 좋은 선수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지켜봤습니다만은 장인재 선수가 처음에는 주로 단족수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 네. 뒤로 갈수록 차기로서 승부를 내는 그 승률이 많아졌죠. 그렇습니다. 그 점이 우리 태권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규감이 되고 예. 자기의 그 약점,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아주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그 선수에 대해서 애정을 더 갖게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장희재 선수는 계속 발전해 간다, 진화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굉장히 예, 우리 장희재 선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발전해 나간다. 예. 그런 말에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제 이 삶의 또 목표가 이렇게 다분히 노력하는 또 재능은 많이 없지만 이 노력하는 사람이 또 재능 뛰어난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금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희재 선수의 경기 장면 보죠. 박주덕 선수도 별명이 뿌살인데 말이죠. 네. 투지가 굉장히 좋은 선수였어요. 네, 그리고 힘이 아주 정말 센 선수입니다. 네. 그 선수를 맞이해서 지금 이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이제 장면이죠. 발질을 잡고 이제 한 번에 미는 모습인데 경기 초반의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장인재 선수의 경기를 보면 이런 모습보다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장면만 보더라도 이제 한민수 선수와 할 때 발차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발차기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바로 그 기회를 포착해서 승리로 이끄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자, 장희재 선수가 이제 결승에 진출을 하는 모습이고요. 김정구 선수와의 경기로 지금 보여지는데 김정구 선수도 학교 후배죠? 예, 맞습니다. 이 모습 기억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기억에 선명합니다.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전날 굉장히 많이 더웠고요.
그리고 힘도 많이 들었었는데 해먹치기. 저 마지막 판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아, 두 판을 내리기 위해서. 장인재가 등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KBS 스카이 택견 명인전 2대 명인에 장인재 선수가 등극을 하게 됐는데 지금 유심히 지금 지켜보시는 모습이 아주 자랑스럽다 하는 그런 표정으로 또 보시는 것 느낄 수가 있네요. 아마 그 당시 상당히 감회가 개인적으로 깊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장인재 선수의 스타일을 놓고 너무 승률 위주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위주로 경기를 참 잘 푼다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인의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견이라는 무예 자체가 방어 위주보다는 이 공격 위주의 기술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택견의 이 기술답게 이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고 방어보다는 방어 기술도 많이 없으니까 예. 공격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공중 기술이라든지 멋진 이제 발질을 많이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옆에 자리를 하고 있는 우리 이 문영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뛰어난 발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팬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영철 선수가 생각하시기에 장인재 선수의 경기 스타일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두 사람이 또 같이 경기를 해본 경험이 많죠.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일단 좀 전에 장인재 선수가 말했듯이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보완을 해야 되고 그것도 또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인재 선수와 붙어보지 않은 선수는 그 장인재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붙어봤기 때문에 장인재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어려운 만큼 어떤 제 기술도 발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이 선수들로서는 좀 훌륭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장인재 선수의 그런 어려운 스타일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훈련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지금 용인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서 네. 운동을 저녁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아버님이 헬스장을 하시는데 네. 거기서 아침에 헬스를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또 많은 도움을 주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 택견이 기술에만 의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근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구를 들고 또 자기 그 체력을 왕성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필요한 일이죠.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직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방송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인재 선수 아버님께서 그 장인재 선수에게 어떤 거를 좀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떤 약속을 들으셨나요? 이 택견 전수관을 예. 이제 개관해서 예. 택견 보급에 힘써 줄 수 있게끔 네.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네, 처음에는 지금 대학원에도 재학 중이고 공부도 잘하는 그 학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로서는 좀 더 나은 직업이 없나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다가 명인이 되는 것을 보는 순간에 네. 우리 아들이 정말 장하다. 그러면 택견으로 해서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아버님께 감사의 말씀이라도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버님께 TV에 한 말씀 좀 하시죠. 예, 아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하는 아마 우리 KBS 스카이 택견 명인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분이 1대 명인, 2대 명인입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들어서면은 어쩔 수 없는 이 이제 경쟁자로서 경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선수가 실제로 이 명인전에서만 하더라도 3번 정도 싸워봤죠. 예. 네. 그리고 그 승률이 어땠죠? 그때 문영철 선수가 제가 2번 이기고 두 1번 번 졌습니다. 이기고 한 번 지고, 네. 한 번 졌을 때는 사실상 문영철 선수가 그 다른 선수에게 패해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침잠되어 있을 때 이 패자 순위전에서 붙어가지고 진 것이고요. 사실상은 그 문영철 선수가 다른 선수는 이 장인재 선수를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데 문영철 선수만큼은 장인재 선수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을 하는 네. 이런 선수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서로에 대해서 그 한 말씀씩 주고받는 시간을 제가 좀 마련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상대방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우리 문영철 선수께서 장희재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줘 보실까요? 저희 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점 발전하는 선수, 네. 노력하는 선수, 참 성실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후배로서 이제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좀 더 어떤 태권다운 그런 경기 모습을 네. 이제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보여지는 모습들, 좀 태권다운 몸짓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네. 그런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 장희재 선수께서 문영철 선수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참 영철이 형은요. 영철이 형은. 예. 네. 문영철 선수는 굉장히 겉으로 보면은 예. 굉장히 쉽게 금방금방 이렇게 넘어갈 듯 하면서 이렇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잘 안 넘어가거든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굉장히 이 외유내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셨고 빨리 결혼 이제 하셔서 예. 이제 또 2세를 또 낳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분이 얼마나 친한지를 이야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태권을 시작했을 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보통 이 선수들이 태권을 시작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가게 됩니까? 지금 처음에는 이 기본 동작이라든지 하는 것을 충실히 익혀야 되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이 태권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유사한 무술의 기술들을 전이하는 현상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태권도 선수가 태권을 한 2, 3개월 하게 되면은 아주 훌륭한 태권 선수가 될 수 있고요. 예. 장인재 선수도 마찬가지로 유도 선수 출신인데 태권을 해서 1년도 안 돼서 아주 훌륭한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네. 다음에 이 출연을 할 3대 명인이 됐던 김영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해서 어떤 경기에서 등용문전이라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예. 당당히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태권의 등용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타 무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선수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태권이 접근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무예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지금 문영철 선수와 장인재 선수가 경기를 하는 모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선수를 모시고 이 장면을 보니까 좀 껄끄럽긴 한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이긴 게임인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네. 스타일이 상당히 다르죠. 지금 보세요. 얼렁발질 하는 모습인데요. 연속으로 막 공격을 하죠. 예. 그런데 작은 키를 가진 장인재 선수 자꾸 파고들지 않습니까? 자, 아주 뚝심 있게 경기를 풀고 있는 장인재 선수입니다. 자, 저렇게 파고들 때 이제 문정철 선수가 좀 당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발 보세요. 들고 그대로 맥불씩 차면서 견제를 하죠. 네. 지금 문영철 선수가 계속 이제 발질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지금 얼렁발질이 화려하게 장희재 선수의 보법, 그러니까 상대방과 거리를 뛰어넘는 그 수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문영철 선수도 쉽게 공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장인재 선수가 저런 경우에 이제 전략을 어떻게 쓰는지 이거는 장인재 선수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지금까지 그랬는데 지금 문영철 선수가 싸울 때 어떻게 전략을 써서 이기려고 생각했는지요. 이 문영철 선수 같은 경우는 발질을 많이 해서 이 거리를 좀 멀리 있거나 아니면 발질을 찰 때 접근해서 가까이서 이제 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붙었다 하는 이 신축성을 네. 가지고 자기 방어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지금 경기의 그 비밀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가 워낙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경기를 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영철 선수도 그 부분은 다 이미 파악하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비껴나가기 위해서 또 어떤 식으로 경기를 푸시는 편이세요? 그 경기 때마다 어떤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꼭 먹혀드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어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경우의 수의 어떤 기술 연습을 합니다. 네.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 계속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영철 선수가 지난 KBS 스카이 1대 명인에 등극을 하고 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2대 명인에도 등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2대 명인에 등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팬들이 좀 부진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좀 고약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진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제가 어떤 체육관, 전수관을 경영을 하다 보니까요. 네. 제자들을 양성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는 어떤 연습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부진의 원인이지 않을까. 연습량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문영철 선수와 김용진 선수의 경기인데 아마 이 경기에서 문영철 선수가 2대 명인회까지 등극을 했더라면은 택견 경기가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그 문영철 중심 체제로 당분간 택견이 이끌어질 그런 가능성이 많았었죠. 네. 그런데 이제 옆에 앉아 있는 장인재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그야말로 택견판의 춘추 전국 시대를 예고를 하는 그런 해성 같은 경기를 하셨는데 김영진 선수에게 아쉽게도 지고 마는 모습인데 아마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장면이에요. 예. 그 어떤 느낌을 넘어지면서 어떤 느낌을 가장 먼저 느끼셨나요? 저때 부상을 입었었어요. 부상을 입었었는데 어떤 그 부상을 좀 참아내고 내가 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어떤 정신력 싸움에서 졌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가 됐습니다. 좀 네. 더 악착같이 해보고 싶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예. 예, 지금 묻고 계신데 아마 그런 것들은 앞으로의 경기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또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문영철 선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최근의 경기를 보면 특히 이제 문화관광부 장관기 대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김재훈 선수가 만만치 않게 지금 뒤따라오면서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김재훈 선수의 도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 문광부 장관기에서 첫 판에 시작하자마자 한 10초 지나서 그대로 한 판 빼앗겼죠. 그때 네. 아주 위기를 느꼈을 텐데요. 예, 김재훈 선수 짧은 시간 안에 뭐 어떤 굉장히 빠른 급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아직까지는 경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은 한번 붙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신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돌려가면서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김재훈 선수의 상승세가 워낙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년, 2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장면 또 보게 되면은 문영철 선수가 정말 느닷없이 1패를 당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라나는 그 선수들에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도 둘째도 부지런히 연습을 하는 수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발질이 좋은 문영철 선수의 경기 스타일을 쉽게 이제 이해를 하고 경기 임하는 모습이 되겠고 문화관광부 장관기 대회에서도 첫 판에서 아쉽게도 뭐 김재훈 선수에게 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자신감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 제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연습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이 충고를 좀 드려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을 드려볼까요?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뒤에서 이제 실력 이렇게 급상승하는 이제 후배 선수들 이제 보고 있으면 어떤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은 네. 일단 좀 위기감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좀 더 열심히 해서 네. 어떤 자신감으로서 조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감으로서 진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구석으로 못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 후배가 뒤쫓아오면서 후배들은 선배를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자극을 받고요. 또 선배들은 후배들이 쫓아옴으로 해서 자극을 네. 받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 택견의 상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네. 그것이 곧 상생공영의 그 택견의 천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로가 향상하기 네.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문영철 선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고 싶은데 카자흐스탄에 가서 우리 치유회 활동을 하면서 또 택견 보급에도 굉장히 그 일익을 담당했던 그런 선수 아닙니까? 1년간 파견 나가 있었죠. 그 외국에 나가서 택견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카자흐스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중앙아시아 어떤 택견 보급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에 약 1년간 파견을 갔었습니다. 네. 갔었는데 아직까지는 택견이란 것이
현재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는 시점이지만은 외국에서는 아직 굉장히 불모지입니다. 네. 불모지고요. 좀 더 세계화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이런 스카이, KBS 스카이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좀 더 빨리 세계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내가 더 노력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카자흐스탄에서의 우리 택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뭐 가라데 일본의 가라데라든지 또는 뭐 우슈 이런 것들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되는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택견을 한번 배워본 사람들은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배우고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TV에도 출연하고요. 아, TV 그 현지 TV에 출연을 하셨군요. 예, 카자흐스탄 국영방송에도 출연하고 예. 약 4개월여 만에 어떤 택견 국립체육대학의 어떤 과를 개설하는 그런 성과를 얻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전통무예 택견의 그 발전과 개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화의 그 주역으로서 담당을 했던 선수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카자흐스탄 택견협회가 창설이 되고요. 네. 그리고 체육 그 대학의 과가 신설이 됐는가 하면은 유단자도 5, 6명이 나왔고 또 거기에 네. 있는 선수 한 명을 여기 데리고 와서 6개월간 또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기도 하고 그런 성과를 많이 얻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문영철 선수와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눠봤는데 옆에 그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장희재 선수 차례거든요. 제가 몇 가지 또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그 외모를 보면은 굉장히 남자답게 그 생기셨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만나는 느낌 자체도 굉장히 그 견고해 보이고 야무지다 또 야무지다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 알차다는 그 표현이 예. 가장 적절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어떤 그 택견 선수이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뭐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말이죠. 말 그대로 야물차고요. 예. 좀 자아자찬하긴 그런데 좀 이 외유 내강적으로 네. 좀 겉은 좀 부드럽고 속은 이제 단단하고 이제 야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야무진 그런 느낌으로 택견 경기에서 더 좋은 경기를 해주기를 저희도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희재 선수가 이제 2대 명인에 등극을 하고 3대 명인, 4대 명인엔 등극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예. 그 마찬가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왜 계속해서 이 명인에 등극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만 하면 또 많이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견제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이미 명인에 올라가게 되면 문영철 선수가 지금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렇게 촬영을 해서 동영상으로 분석을 합니다. 네. 그 분석을 해서 그 선수의 장단점을 완전 파악하고 후배들이 거기 덤비들기 때문에 네. 명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이 수성이 어렵다는 그런 네. 말이 맞는 것이죠. 그 제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요. 우리 장희재 선수가 TV 중계를 하면서 실력이 부쩍 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TV 중계가 됨으로써 실력 향상이 더 많이 된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어떤 점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렇겠지만요. 이 TV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느린 화면이나 아니면 또 계속 반복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연구도 많이 되고 KBS 스카이 택견 명인전 이렇게 하면서 네. 이 전체적인 택견의 이 선수들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이제 언급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 2대 KBS 스카이 명인 장희재 선수. 물론 장점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만 굳이 단점을 꼽아내라면 좀 경기가 루즈하게 늘어지고 상대편에게 이제 견제를 많이 함으로써 뒤로 빠지기 때문에 경기가 좀 재미가 떨어진다, 반감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대 선수가 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경기 자체는 재미가 좀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굉장히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는 않는데 이제 제가 공격을 많이 안 해서 이게 좀 바로 잡고 경기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진입을 루즈한 했거든요. 네. 부분이 많이 드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결국엔 힘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승률은 높은 그런 택견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의 빈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지금 또 이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상대가 공격을 했을 때 이미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있다는 점이 장인재 선수의 큰 장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재미도 함께 더해준다면은 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재밌는 선수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승률보다는 또 재밌는 경기를 하는데도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장점은 계속 이 발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또 장인재 선수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예, 맞습니다. 네. 경기 전반을 저희가 이제 계속 장인재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장단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점이 많은 반면에 그런 경기 운영에 있어서의 좀 루즈한 면들은 앞으로 보완을 통해서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장인재가 지금 이 화면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장인재 선수에게 그 벌칙을 주는 그런 이 심판의 모습들이 자주 나오고 있죠. 네. 저런 것도 이 장인재 선수가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그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좀 드렸는데 거기 쓴 내용 중에 우리 장인재 선수가 김순희 주심이 계속해서 나에게 곁길을 주고 또 날 좀 못 살게 한다. 이게 불이익을 많이 불만이다라고 그 적었던 걸 제가 읽었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그 김순희 주심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좀 해보시죠. 불만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수 주심이 저랑 이 나이가 똑같아서 아 동갑내기시군요. 예. 친구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예. 속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 시합 때 굉장히 이 격기를 많이 줘서 굉장히 한때 미워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또 이 태견답게 네. 이 심판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니까요. 예쁘게 봐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순희 주심에게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시고 앞으로 이런 걸 좀 바란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더욱더 이 태견답게 해서 우리 심판을 또 화끈한 경기를 해서 우리 심판들이 심판을 좀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김순희 주심이 어떤 이야기를 그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김순희 주심을 사전에 만나서 직접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들어봤거든요. 김순희 주심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 선수들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 제가 격기 적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는 반칙하는 그 과정에서 경기를 멈추고 주의를 줘서 그 경기의 흐름을 깨는 것보다 격기 적용을 확실하게 해서 경기 운영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재 선수에 대해서 유독 격기를 많이 준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장인재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체격 조건이 조금 안 좋은 편이잖아요. 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반칙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격기를 주는 것이지 뭐 다른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격기를 주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 방송 때문에 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닌지 좀 제가 겁이 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김순희 주심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답변을 좀 하셔야죠. 반칙을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서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택견 경기를 하고 또 판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심판 입장에서는 김순희 심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의를 주고 해서 경기의 흐름을 끊는 것보다는 네. 격기를 차라리 줌으로 해서 격기도 역시 그 기술적 성부기 때문에 예. 오히려 경기를 더 재밌게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는 네.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장인재 선수가 격기에서 잘 치지 않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또 그렇기 예. 때문에 반칙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죠. 격기 받아도 견뎌낼 수 있다 하는 네. 이런 이 전제된 뭔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뭐 유독히 좀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네. 이 선수나 또는 이 태권 발전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인재 선수에 대해서 너무 그 단점만을 부각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장점이 워낙 많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많기 때문에 또 예. 단점을 꼬집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장점 중에 최근에 가장 발전하고 있는 것이 그 장희재 선수의 발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 최근에 와서 발질의 빈도가 높아졌고 네. 또 이 승률 빈도도 대단히 발질의 승률 빈도가 높아진 것은 여러 차례 그 저희들이 해설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바람직하고 선수로서의 좋은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네. 장인재.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장희재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베이스가 유도기 때문에 다리를 그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 특히 이제 발차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밭발따기로 한 판을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86cm의 키를 가지고 있는 선수를 발로 차서 이기는 그런 장면이죠. 장인재 선수가 결승에 진출. 계속해서 발디를 통해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편이십니까? 요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상당히 장신혜 선수를 자신감 있게 말이죠. 자, 무릎을 올려서 얼렁발질하고 그리고 올려서 네. 시기에 걸리면서 결국 결승에 밭발따기를 하고 이제 두름치기 형식으로 반대편 쪽에 네, 두름치기를 썼죠. 공격을 했는데요. 지금 엉겨붙어서 반대편의 덧거리를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워낙 키가 크기 때문에 딴죽수로 이기기보단 저렇게 발디를 통해서 경기를 해야지만이 승부수를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신체적으로 너무나 큰 그 상대에게는 차기로서 승부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죠. 예, 아주 자신감 있어 보이는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많은 팬들이 장희재 선수의 발전에 또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현준 선수를 저렇게 발질로서 일성을 거둔다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팬들께서 이제 어떤 선수와 어떤 선수가 대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시는데, 이런 장면을 통해서 장희재 선수가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장면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 장인재 선수가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장인재 선수가 그동안에 좀 진부한 경기를 한다 하던 것이 자꾸 이렇게 그 개념이 바뀌어가는 네. 그런 좋은 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와 함께 두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두 선수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영철 선수가 이제 택견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약 11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짧지 않은 시간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동안 택견을 해오시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경기에서 졌을 때라든지 그럴 때 이제 좀 택견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고 네. 이렇게 좀 참아내고 한 것이 어떤 오늘의 이런 명인까지 오르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명인이 됐다고 해서 어떤 자만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지 않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영철 선수가 이 명인도 되고 했을 때 전수관 경영을 하는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됐나요? 예. 전수관 앞에 바로 시장이거든요. 시장 분들이 많이 알아보시고요. 뭐 물건 같은 것도 싸게 주시고 그런데 네. 그런 게 그 스타가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장기가 되겠죠. 좋은 점이 되겠죠. 회원은 어떻게 네. 느는데 좀 도움이 됐어요? 예, 멀리서도 찾아오시고요. 예. 인천에서도 찾아오시고 한 네. 30분이라든지 1시간 정도 거리인데도 이렇게 그 TV를 보시고 이제 배우겠다든 이제 택견 선수로 이렇게 활동하겠다는 선수들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명인의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명인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 그 글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막걸리 집에 가서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그 장희재 선수를 알아봐서 사인 요청을 받았더라. 문영철 선수. 문영철 선수. 선수가 말이죠. 예.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예, 그 명인전을 이제 보려고 이제 운동을 끝나고 가서 이제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던 분들이 네. 이제 제 얘기를 막 많이 하더라고요. 귀가 간질간질하죠 그때는. 잘한다. 네, 하고 속으로 진짜. 웃으면서 이제 앉아 있는데 난데 말이죠. 예, 그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이제 사인 요청을 하시고 그 이제 주인 아주머니까지 오셔가지고 아들 갖다 준다고 사인 요청. 예, 그런 해프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도 사인을 해줄 정도가 되면은 그
음식 비용은 전부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산했습니다. 직접 계산하시고 예. 말이죠. 예. 그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많으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 밀긴다운 풍모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장희재 선수는 알아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죠? 예, 옛날보다 많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이제 학교에 수업하러 가면요, 우리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후배님들이 많이 알아보고 네. 여기인데 또 이름 또 알린다고 좋아들 하시고 예.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다독거려 주십니다. 그 남자 팬들이 많은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두 분이 모두 미혼이기 때문에 네. 여성 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 두 분께 동시에 좀 여쭙겠습니다. 그 여성 팬들로부터의 어떤 그런 구애라든지 아니면 관심을 받아보신 내용들이 있는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문영철 선수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고요. 네. 운동을 하다 보면은 좀 그럴 이렇게 만나거나 그럴 만한 시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장희재 선수는 어떠세요? 저는 저번에 북한산 갔을 때 아주머니 한 분이 알아보시던데 아주머님이 알아보셔가지고는 안 되고요. 예. 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예. 있군요. 예, 네. 예. 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신세대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통의 무예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 아주 확고한 의지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들입니다. 예, 우리 문정철 선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택견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정말 데이트할 시간도 없다 하는 이런 말이 사실 그 제 자신이 젊을 때 예.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정말 어느 한 곳의 일에 열심히 집중을 하다가 보면은 네. 다른 일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리라고 네,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미 명인에 등극했던 두 선수입니다만 앞으로의 가야 할 길들이 너무나 길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걸로 제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선수의 앞으로의 포부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장희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어떤 태권군으로서의 활동 그리고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시는지요? 아까 또 말씀했지만요, 우리 서울에서 이 태권 전수관을 개관해서요, 우리 후배들 양성에 좀 애를 쓰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좋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 태권이 이 대한체육회 준 가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 가맹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반드시 또 돼야 할 문제고, 그래서 이 전문 또 이 태권인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 전문 선수들이 많이 생겨나서 우리 이 대학교 같은데 우리 태권과가 예. 지금 같은 보면은 이제 전공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태권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유도학과나 뭐 태권도학과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우리 태권과가 생겨서 많은 이 태권 전문 선수들이 많이 생기고 네. 온 국민이 많이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문영철 선수는 어떤 앞으로의 포부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나이가 한 50이 되더라도 네. 시합이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남아있고 싶고요. 지금은 어떤 국내적인 그런 경기만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개최가 돼서 그 자리에서 선수로 직접 뛰고 싶습니다. 네. 그 선수로서의 포부와 그리고 앞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포부 그리고 태권이 이제 세계화되는데 그야말로 디딤돌이 되겠다는 두 선수의 포부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한 10년, 20년이 뒤가 지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두 선수가 우리 태권의 그 앞장섰던 디딤돌 역할들을 분명히 하겠죠. 그렇습니다. 뭐 전설적 인물 이렇게 기억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태권 명인전 지난 1대 명인과 2대 명인을 지녔던 문영철 선수와 장희재 선수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상당히 그 실력도 좋은 선수들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봐도 매력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상에 설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분야든지 간에 인격도 네. 그만큼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KBS 스카이 태권 명인전 지금까지 명인을 차지를 했던 문영철 선수와 장희재 선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지난 태권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태권은 지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더 발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으로 태권을 아껴주시고요. 앞으로 계속되는 KBS 스카이의 태권 명인전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엔
김영진 선수와 손영준 선수를 스튜디오에 또 모셔서 또 나름대로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께 시간을 꾸며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